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영상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영상들이 이 버튼 누르면 난방비 폭탄 맞는다, 난방비 0원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솔직히 아무리 절약해도요 난방비가 0원이 될 수 없고요. 또 외출 모드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내용들을 준비해봤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번 되새겨 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실 난방비를 줄이려면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바로 우리 집 단열 상태가 어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아파트여도 1층과 꼭대기층 그리고 좌우 끝라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중간에 끼인 라인보다는 직접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스비가 좀 더 나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저희 집은 20년 된 아파트여서 각 방마다 개별 난방이 되지 않아요. 안방에서 난방을 틀면 44평 집안이 모두 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우리 집이 단열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어떤 영상이든 알려주는 내용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먼저 확인하는 방법은요, 1시간 동안 보일러 작동을 멈춘 뒤에 전후 온도를 비교하면 집안의 단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온도가 23도에서 21도로 1시간 만에 2도가 떨어졌는데 1시간에 2, 3도 이상 온도가 떨어지면 단열 상태가 취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내 온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온돌 모드나 예약 모드를 사용해서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훨씬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단열 상태가 취약하다는 거는요, 집에 외풍이 불거나 또는 보일러 컨트롤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보일러 컨트롤러 아래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가 있어요. 근데 이 컨트롤러가 있는 부분에 창문이 있거나 또는 그 방이 단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보일러가 계속 돌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가스비 폭탄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사용하라고 만든 게 바로 온돌 모드예요. 이 온돌 모드는 공기의 온도가 아니라 방바닥에 흐르고 있는 난방수를 기준으로 보일러를 돌립니다. 그래서 온돌 모드를 사용하면 설정 온도까지 데워지는 건 동일한데요, 온도 센서가 보일러 배관 내의 난방수 온도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로 난방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외풍이 있다면 온돌 모드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온돌 모드는 이렇게 설정해 보세요. 처음에는 50에서 60도로 해놓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게 집집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50도로 사용해 보시다가 좀 덥다 느낌이 들면 조금씩 올리거나 또는 내리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스비를 여기서 낭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물 온도입니다. 혹시 샤워할 때 물이 너무 뜨거워서 손잡이를 온수와 냉수 중간에 놓고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바로 온수 설정 화면에서 만약 저중고에서 고로 설정해 두셨다면 이걸 중 또는 저로 바꾸거나 온도로 나오는 경우에는 40도로 설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온수 고의 설정 온도는 사실 70도 수준으로 정말 뜨거운 온도예요. 우리가 솔직히 70도로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로 해야 기름때가 제거되지 미온수로 하면 안 지워진다. 죄송하지만 사실 40도로도 저는 충분히 설거지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좀 뜨거운 물이 좋다 하시면 온수 중 설정으로도 충분히 뜨거우니까 한번 해보시고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높은 온도는 찬물을 더 많이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찬물을 섞은 것만큼 가스비를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스비가 최고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샤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온수 온도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예약 모드를 자주 활용하세요. 이 예약 모드가 사실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예약 모드가 뭐냐면 내가 설정해둔 시간에 보일러가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2시간이라고 설정하면요, 2시간에 한 번씩 보일러가 돌아가고 15분에서 20분 동안 보일러가 작동됩니다. 이걸 출퇴근 시간이나 잠시 외출할 때 예약 모드 기능을 잘 활용하면 항상 켜두는 것보다 가스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실온 또는 온돌 모드로 평소보다 3에서 5도 정도 낮게 온도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약 모드로 시간을 설정하면 되는데, 예약 모드의 적정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보일러를 가동하게 해줘서 집 온도를 적정 온도로 계속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난방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외출 모드예요. 외출 모드 다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방수의 온도가 떨어지면 난방수를 한번 순환시키고, 그거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인데, 이게 또 제조사마다 설정 온도 값이 다릅니다. 먼저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8에서 1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작동을 하고요. 린나인의 경우는 4시간마다 한 번씩 난방수 온도를 최저로 10분간 작동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외출할 때 외출 모드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사실은 외출 모드는 말과 다르게 외출할 때 이 버튼 누르고 나가면 오히려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집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출 모드로 해놓고 나가면 보일러가 거의 가동이 되지 않아요. 그냥 보일러 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출 모드로 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좀 춥네? 그럼 다시 보일러를 가동시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온도로 보일러를 가동할 때 설정한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요. 실내 온도를 1도 올리는데 가스비가 7% 더 든다고 합니다.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은요, 무엇보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또는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 집을 비운다면 외출 모드를 켜놓고 가는 것보다 실내 온도를 3에서 5도 정도 낮게 설정한 상태로 외출하는 게 가스비가 훨씬 절약돼요. 반대로 집을 오래 비워야 되는 경우, 뭐 한 3일에서 4일 또는 그 이상으로 비워야 되는 경우에는 외출 모드나 예약 모드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지역 난방인 경우는 좀 달라요. 지역 난방은 중앙시설에서 온수와 난방을 제어하고 있어서 외출 모드 시 난방수가 급격하게 식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난방을 할 때 개별 난방보다 가동 시간이 더 늘고 그만큼 난방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은 3일 이상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 대신 실내 온도를 1에서 2도 낮추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가습기나 이런 보조용품들을 사용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가습기는요, 실내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 열이 빨리 확산되는 만큼 더 빨리 따뜻해지는 열 보존에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 방은 단열이 좋지 않아서 밤새 작업할 때 발이 그렇게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이런 제품을 하나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따뜻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이건 한 2-3만원 정도 샀던 것 같은데, 평소 발이 차가운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면 난방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단열이 좋지 않는 집의 경우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바로 뾱뾱이와 문풍지를 잘 붙이는 게 진짜 중요해요. 특히 창문은 모헤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요, 삭아서 가루가 떨어지게 되는데 교체 시기가 지나면 외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난방비를 절약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평수에 따라서 하루 종일 보일러 켜도 가스비가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조금만 켜도 가스비가 엄청 나오는 집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시면 분명 우리 집에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